안녕하십니까. 평택센트룸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체크할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주변 상가와 비교해서 월세가 싼지 관리비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시장조서가 있어야겠습니다. 서류상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발급받아서 등기부등본 각구에 나와있는 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대조해 봅니다. 등기부상 압류 또는 가압류 근저당 설정 금액을 알아보시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 소재 지번, 면적, 불법 건축물 여부와 각 서류 소유자와 동일 여부, 그리고 불법 건축물은 신규 사업자 인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용도 변경 허가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가 관리 계약 사항에 보면 간혹 동종업종 규제가 있는지 여부도 관리소에 문의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 다 하고 관리소에 인테리어 신고하려고 할 때 동종업종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혹시 모를 이런 사항도 특약사항에 넣으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행정처분 영업정지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행정처분 확인은 해당 관할 관청이나 경찰서 및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실상가의 경우 도시가스인지 LPG인지 수도 전기 계량기는 몇 와트인지 소방법 관련 영업신고 시 이상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기존 상가 인수할 경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소방교육, 화재보험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 집기류, 철거 부분과 인수 부분을 명확히 체크하고 물품 중에 렌탈용인지 인수할 물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다 인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렌탈이에요. 그게 또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꼭 렌탈용인지 인수해야 될 물품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써가지고 자세하게 체크를 하면서 계약서를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정산과 자녀 월세 정산도 해야겠습니다. 여덟 번째, 5개 간판 설치 가능 여부입니다. 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5개 간판은 노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음식점일 경우 수도, 배관, 덕트 설치 유무, 전력 사용량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입출입구와 화장실도 체크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당사자가 맞는지가 여러 번 반복되죠.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과 위임장 확인하고 계약자와 사전에 전화통화를 해서 계약 사실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그동안 등기부등본상 권리순위가 바뀌지 않았는지 이것도 재차 확인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알아볼 때는 근저당이 하나만 설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또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권리순위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당일에 등기등본을 떼어봐가지고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등기대상물 확인하고 그리고 사용설명서 확인 후 계약금과 잔금은 계약자 통장에 입금을 꼭 해야겠습니다. 이걸로 사기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명기하고 선불인지 후불인지 선택하고 부상 인테리어 기간은 그러니까 렌탈 프리라고 하죠.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명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와 부가세 부분, 부가세는 따로 영상을 올라와 있으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가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임대인이 간이가세자인지 일반가세자인지 또 내가 간이가세제로 내야 할지 일반가세제로 내야 할지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꼭 따로 시청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진을 첨부하고 시공 전 사진을 많이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원상복구 할 것인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추가로 원상복구를 요구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약사항에 영업을 못하는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고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특약사항에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요구를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의구심이 생겼다 싶으면 상세히 어떤 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재차 확인합니다. 계약서 확인은 몇 분이면 되는데 이걸 안 했다가 오랜 시간
분쟁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알아볼 사항들과 계약 당시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더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이 잘 체크하겠지만 당사자간 거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인중개사분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스스로가 잘 알고 대처해야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에게 건투를 빕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센트럴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